자, 이제 퀸으로 펑션 콜링을 진행을 해볼 거고요. 지금 하고 있는 실습은 이제 A100 SXM GPU 1개,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디스크 용량 50기가 이상으로 잡고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필요한 패키지들 설치를 해볼 거고요. 설치할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허깅 페이스에 업로드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실습을 진행할 겁니다. 허깅 페이스에 업로드한 데이터를 다운받아 실습할 건데, 일단은 학습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를 좀 나눠 봐야겠죠. 저희가 이제 평가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테스트 데이터의 비율은 0.2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비율 0.2니까 이거 실행하면은 학습 데이터가 80%, 테스트 데이터가 이제 20%로 나눠져서 저희가 데이터를 분할해서 사용하게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일단 오픈 AI 형식으로 전처리를 해놓은 게 이제 메시지스 열이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미 오픈 AI 형식으로 롤 유저, 롤 어시스턴트에서 이미 오픈 AI 형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네, 시스템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 형식으로 되어져 있진 않고 그냥 시스템 프롬프트라는 열로 업로드가 돼 있어서 저희가 시스템 프롬프트 열을 갖고 와서 롤 시스템하고 시스템 프롬프트 열의 값을 컨텐트에다 넣어서 오픈 AI 형식으로 시스템 프롬프트도 전처리를 해줄 겁니다. 전처리 오픈 AI 형식으로 전처리를 해주면서 롤 유저 롤 어시스턴트의 그 형태는 이제 그대로 이건 이미 오픈 AI 형식이니까 이건 오픈 AI 형식을 그대로 유지해서 갖고 올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코드는 시스템 프롬프트는 오픈 AI 형식으로 하고 유저랑 어시스턴트가 이미 오픈 AI 형식으로 전처리 되어져 있는 메시지스열은 이제 그대로 가져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대로 갖고 와서 전처리를 하게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패키지 인풋하고 데이터를 불러온 다음에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이렇게 분할을 해서 전처리하면은 학습 데이터가 이제 311개, 테스트 데이터가 이제 77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의로 145번 데이터를 출력을 해보면은 네, 임의로 145번 데이터 출력해봤더니 시스템 프롬프트가 이제 이게 콘텐트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고 롤이 시스템이죠. 그래서 시스템 프롬프트가 이렇게 롤 시스템 해가지고 오픈 AI 형식으로 전처리 돼서 들어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유저랑 어시스턴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픈 AI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 걸 저희가 이제 그대로 바꿨어요. 그대로 바꿔서 이거는 시스템 프롬프트 열은 롤 시스템 콘텐트에 넣어서 시스템 프롬프트는 오픈 AI 형식으로 전처리 해주고 유저랑 어시스턴트는 이미 오픈 AI 형식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 AI 형식인 거 확인했고 이제 모델이랑 이제 토커나이저를 로드를 할 겁니다. 모델이랑 토커나이저 로드를 할 거고요. 네, 지금 모델이 다운받고 있는데 모델 파일이 총 4개라서 이제 4개의 파일이 다운로드 되고 있습니다. 네, 로드 되는 동안 조금 기다릴게요. 네, 뭐 기다리는 동안 여기 토커나이저 적용된 거 볼까요? 이제 145번 데이터에 대해서 어플라이 채 템플릿을 했을 때의 결과를 미리 보면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IM 시스템 프롬프트에 뭐 IM 스타트 해가지고 IM 스타트에서 쫙 열려가지고 IM엔드에서 시스템 프롬프트가 이렇게 채 템플릿 맞춰서 IM 스타트 IM엔드에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저도 IMS타, IMend, 그리고 어시스턴트가 이제 사용자 요청에 대해서 함수 호출하는 풀콜 부분, 펑션을 실제로 콜링하는 부분이죠. 펑션 콜링하는 부분도 IMS타, IMend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함수 호출 결과는 이제 롤 유저로 IMS타, IMend로 잘 들어가 있고요. 함수 호출 결과를 바탕으로 답변하는 어시스턴트 부분도 이렇게 IMS타, IMend로 이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채 템플릿에 맞춰서 잘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멀티턴 데이터가 잘 적용이 돼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로라 컨피그랑 이제 SFT 컨피그를 설정해 줄 건데, 로라 컨피그 이제 로라 알파랑 로라 드롭 아웃 값 그리고 R 값 이런 타겟 모듈 값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이전에 이미 설명드린 적이 있었고 뭐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는 값입니다. 이 알파 값이랑 R 값이랑 이 타겟 모듈 이런 값들은 여러분들이 좀 원활한 로라 학습을 위해서 바꾸기도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바꾸는 것도 좋은데 사실은 요거 바꾸는 것보다 이제 성능이 안 나온다면 저거 바꾸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의심하거나 아니면은 여기 아래에 있는 이제 러닝 레이트를
바꿔보는 게 좀 더 효과가 클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학습이 잘 안 되면은 이거 바꾸는 것도 맞아요. 뭐 바꾼다는 게 틀린다는 건 아닌데 이거 바꾸는 것보단 여러분들의 데이터랑 이 러닝 레이트 바꾸는 거를 먼저 의심하는 게 좋을 수 있다. 이것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SFT 컴피거 봅시다. SFT 컴피거 보면은 이 아웃풋 디렉토리가 이제 학습하는 동안에 이제 모델이 적재되는 경로죠. 그리고 이제 몇 번 학습할 건지, 3번 학습할 거다. 그러면 이제 num train f 크고, per device train 배치 사이즈는 GPU당 배치 크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GPU는 하나 별렸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를 넣으면은 그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이제 두 개씩 꺼내가지고 모델을 학습할 예정이요. 모델을 학습할 예정이고, 그레디언트 어큐뮬레이션 스텝 같은 경우에는 이 저 배치 사이즈와 연계되는 개념인데, 얘는 이제 데이터를 2개씩 갖고 올 거라는 거고, 얘는 그 배치로 갖고 온 거를 몇 개 모아서 학습을 할 거냐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데이터를 2개씩 갖고 온 거를 2개 모아서 학습한다는 거니까 총 배치 효과는 4가 됩니다. 네, 2개씩 갖고 온 거를 2개 모아서 학습할 거다. 2개씩 갖고 온다라는 건 얘가 정하는 거고, 그 2개씩 갖고 온 거를 2개 모은다는 건 얘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2개씩 갖고 온 거를 2개 모아서 학습한다. 결국에는 총 배치 크기 효과가 4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러닝 레이트는 이제 1, 2 마이너스 4로 했고, 여러분들이 신경 써주실 부분은 사실 요 정도, 요거 이 아웃풋 디렉토리, num train f, per device train batch size, gradient accumulation step 이거랑 그다음에 여기 러닝 레이트 요 정도 좀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이제 모델 저장 주기인데 모델 저장 주기도 여러분들이 바꾸실 거면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FT 컴피그를 설정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콜레이트 펑션이죠. 콜레이트 펑션은 저희가 이제 전처리를 하는 실제로 전처리를 하는 함수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넣으면 일단 채 템플릿을 여기서 적용해요. 채 템플릿을 여기서 적용해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여기서 채 템플릿 적용한 거는 그냥 145번 데이터에 대해서 채 템플릿을 그냥 한 번 적용을 해봤다죠. 한 번 적용을 해봤다는 거고, 실제 적용은 저 콜레이트 펑션에서 합니다. 그래서 콜레이트 펑션이 145번 데이터를 실제로 채 템플릿을 적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정수 인코딩까지 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콜레이트 펑션이 그걸 해줄 예정이고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의 최대 길이를 이제 8192라고 정의를 하고, 8192를 넣으면 데이터가 잘릴 예정이에요. 데이터가 잘릴 예정이라서 8192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첫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 콜레이트 펑션을 통과를 시켜봤어요. 첫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 콜레이트 펑션을 통과해 보니까 이제 지금 보면은 2390이네요. 2390이라는 거는 이 데이터의 원래 길이가 2390이라는 거죠. 최대 길이가 8192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안 잘렸을 뿐이고, 이 데이터의 그냥 원래 길이가 나오는 거고, 이 데이터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넣은 이 첫 번째 데이터가 채 템플릿이 적용이 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정수 인코딩 한 게 2390의 길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데이터 넣어봤고요. 실제로 이렇게 여기 보니까 여기 함수를 제가 이게 뭐 아까 건드려가지고 실수로 뭐 지웠나 보네요. 지워서 그런 거고. 네,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요. 그래서 입력에 대한 정수 인코딩 결과는 저 인풋 IDS에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데이터를 인풋 IDS, 정수 인코딩한 인풋 IDS 결과가 이렇게 쫙 나오고 있고, 이게 이 정수 인코딩 결과요. 이 정수 인코딩 결과라고 하는 거는 제가 넣은 데이터가 채 템플릿이 적용이 되고 정수로 바뀐 게 바로 이거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역으로 다시 디코딩 해볼게요. 역으로 다시 디코딩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 채 템플릿이 적용이 된 걸 볼 수 있죠. 요거가 이게 정수로 바뀌고, 이게 정수로 바뀐 게 이거라는 거죠. 이게 정수 바뀐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이블즈는 항상 인풋 IDS랑 길이는 똑같아요. 길이는 똑같은데 실제로 어시스턴트 응답 부분만 제외하고 시스템이랑 유저 롤만 마이너스 100으로 채우는 게 이제 레이블즈죠. 보시면은 중간에 이제 마이너스 100으로 쫙 채워지고 있죠. 마이너스 100으로 쫙 채워진 거는 여기가 시스템 프롬프트라는 의미일 겁니다. 여기가 시스템 프롬프트라는 의미고, 이 보시면은 여기 정수가 정상적으로 나오다가 다시 마이너스 100이 나오다가 다시 정수가 정상적으로 나오다가 다시 마이너스 100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다시 정수가 나오다가 마이너스 100이 나오다가 정수가 나오다가 마이너스 100이 나오다가 정수 나오다가 마이너스 100 나오다가 정수가 이렇게 반복되거든요. 이거는
이 롤 유저랑 롤 어시스턴트가 반복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시스턴트 응답을 제외한 시스템 롤과 유저 롤은 마이너스 100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거고, 이 전체 길이는 인풋 IDS랑 사실 똑같아요. 왜냐면 인풋 IDS에서 롤 시스템하고 롤 유저 부분만 마이너스 100으로 마이너스 100으로 바꾼 버전이 레이블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데이터가 롤 시스템과 롤 유저가 이렇게 처리된 걸 볼 수 있고요. 뭐 마이너스 100이 아닌 부분만 골라서 디코딩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 이제 어시스턴트 부분만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풋 IDS랑 레이블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은 원래 우리가 이제 가진 데이터가 시스템 프롬프트가 이거고, 사용자 메시지가 이거고, 어시스턴트 응답이 이렇다고 해봅시다. 즉 롤 시스템, 롤 유저, 롤 어시스턴트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거를 채 템플릿을 적용하면은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렇죠? 채 템플릿을 적용하면 이렇게 바뀔 건데, 요거를 정수로 바꿨더니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요. 정수로 바꿨더니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어시스턴트 응답 부분, 예를 들어서 이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는 맑고 화창합니다, 아이엠앤드, 이 부분이죠. 요 부분이 예를 들어서 15부터 2라고 해봐요. 요 부분이 15부터 2였다고 한다면, 이게 이 채 템플릿 전체를 정수로 바꾼 게 이게 인풋 IDS인데, 여기서 어시스턴트 응답 부분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바로 요거에 따라 가정한다면, 레이블즈는 요 부분은 그대로 있어요. 그 앞에 시스템과 유저 부분만 마이너스 100으로 바꾼 게 이제 레이블즈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시스템 프롬프트와 롤 유저에 해당하는 모든 토큰은 마이너스 100으로 마스킹이 되고요. 어시스턴트 헤더도,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00이 아니고 얘도 마이너스 100이에요. 여기까지 마이너스 100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마이너스 100. 그래서 어시스턴트 헤더, 얘도 마이너스 100이에요. 실제 마이너스 100 되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마이너스 100이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어시스턴트 헤더도 마이너스 100으로 마스킹이 될 거고, 실제 어시스턴트 응답 내용과 종료 토큰까지 포함해서 얘네들만 마이너스 100이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야 모델이 적절한 시점에서 종료할 수 있도록 학습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IMAND도 여기 어시스턴트 뒤에 있는 얘는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얘도 학습 대상이어야 돼요. IMAND를 적절한 시기에 말할 수 있어야만 답변을 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얘도 어시스턴트 쪽에 IMAND도 지우면 안 돼요. 얘도 지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는 살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학습 과정에서는 모델의 인풋 IDS 전체를 입력으로 제공하고, 그 다음에 학습할 때 레이블즈도 참고하면서 마이너스 100이 아닌 위치에 대해서만 오차를 계산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좀 쉽게 설명하면, 학습할 때는 얘랑 얘 둘 다 줄 거예요. 얘랑 얘 둘 다 주면은, 그럼 모델은 학습 과정에서 인풋 IDS를 통해서 전체 입력을 확인하는데, 레이블즈를 통해서 얘만 내가 실제로 글을 써야 되는 구간이구나, 얘는 실제 상황에서는 입력으로 들어올 거고,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내가 실제로 글을 써야 되는 구간은 이거구나 라는 거를 인지해서 차별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실제 서비스 관점에서는 LLM에 이렇게 입력 넣으면은 LLM은 이걸 생성하는 게 실제 서비스 관점이거든요. 사용자가 입력을 넣은 거에 대해서 어시스턴트는 응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LLM이 자기가 읽어야 될 구간과 자기가 생성해야 될 구간을 레이블즈를 통해서 인지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위에서 준비한 값들을 SFT 트레이너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모델이랑 SFT 컴피그랑 데이터의 최대 길이, 학습 데이터, 전처리 함수, 로라 컴피그 이렇게 넣어주게 되고, 그리고 학습 시작 해볼게요. 학습 시작하면 이제 학습이 시작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학습이 시작되게 되고, 총 3번 학습을 하는데, 대략 한 12분 정도 걸리네요. 대략 한 12분 정도 걸리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학습하는 동안에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우리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제가 미리 호출한 결과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한번, 네, 학습 후에 잘 동작하고 있는지 한번 볼 건데요. 일단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하는 코드가 이제 toChedML이라고 하는 함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toChedML이라고 하는 함수는 저희가 일단 테스트 데이터도 오픈AI 형식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콘텐트 시스템 프롬프트죠. 시스템 프롬프트 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가지고
롤 시스템 해가지고 시스템 프롬프트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저 어시스턴트 유저 어시스턴트에서 오픈A 형식으로 이제 전처리가 되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상황이고 그래서 유저 어시스턴트가 이렇게 번갈아서 오픈A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요 데이터를 이렇게 오픈A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 데이터를 이 투체데멜에 넣으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그래서 체데멜이 말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되는데 그런데 이 체데멜로 적용한 거에서 체데멜 적용한 거에서 저희는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추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테스트 데이터를 일단 체데멜로 변환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체데멜로 변환했다는 게 채 템플릿을 적용했다는 의미입니다. 채 템플릿을 적용했다는 게 체데멜로 바꿨다. 그러니까 im start, im end 이렇게 생긴 프롬프트 형식을 저희가 체데멜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투 체데멜은 그냥 별 뜻은 없고 그냥 채 템플릿 적용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채 템플릿을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적용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채 템플릿 적용한 거에서 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로 꺼내오기 위해서는 어시스턴트 응답 부분을 제외하고 입력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extract examples가 어시스턴트 응답 부분을 제외하고 입력과 레이블을 분리하는 역할을 할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볼게요. 어떤 의미냐면은 저희가 이렇게 채 템플릿이 있어요. 채 템플릿이 있는데 이거를 이 extract examples라는 함수에 넣으면은 이렇게 바뀔 겁니다. 이거를 여기다 넣으면 얘가 전처리해서 이렇게 바꿔줄 거예요. 보시면은 인풋하고 레이블이 나왔고 인풋하고 레이블이 나죠. 이 하나의 데이터를요. 이 하나의 데이터를 두 개의 테스트 데이터로 바꿔준 겁니다. 두 개의 테스트 데이터를 어떻게 바꿨을까요?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어시스턴트 응답이 똑바로 나오는지를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데이터는 두 개의 테스트 데이터로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넣었을 때는 어시스턴트 응답 부분 전까지만 입력으로 보면 돼요. 이렇게 넣었을 때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테스트 데이터 하나와 이렇게 넣었을 때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테스트 데이터 하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넣었을 때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지 확인하는 것도 일종의 테스트 데이터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넣었을 때 이렇게 나오는지 확인하는 것도 일종의 테스트 데이터 하나예요. 우리는 텀마다 테스트 데이터를 분리할 겁니다. 텀마다 어시스턴트 응답이 똑바로 하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이게 원래 테스트 데이터 하나였잖아요. 요거를 어시스턴트 응답 하나에 대해서 평가를 다 해볼 거예요. 평가를 다 해볼 거라서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넣으면은 이렇게 두 개가 분리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넣게 되면은 저희는 저 extract examples 함수는 어시스턴트 응답 부분을 하나하나 다 분리해서 여러 개의 테스트 데이터로 증량을 할 거예요. 텀마다 분리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데이터를 넣으면은 여기까지 넣었을 때는 이렇게 응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까지 넣었을 때는 또 이렇게 응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어시스턴트 응답 하나하나를 레이블로 삼도록 테스트 데이터를 다양하게 분리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저거를 전처리를 해줄 건데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체데멜 테스트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변수를 여기 넣었는데 체데멜 테스트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변수는요. 첫 번째 테스트 데이터를 채 템플릿 적용해서 저장기는 게 이 체데멜 테스트 데이터셋이에요. 그래서 체데멜 테스트 데이터셋은 그냥 테스트 데이터가 채 템플릿이 적용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여기에 넣었더니 데이터가 8개로 분리가 됐습니다. 이거 데이터 8개로 분리가 됐어요. 왜냐면 어시스턴트 응답 하나하나가 레이블이 되도록 데이터를 하나하나 세분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개로 분리가 됐는데 8개로 분리가 된 거를 하나하나 출력기를 해보면은 일단은 이거 하나가 8개로 분리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첫 번째 입력은 여기부터 딱 첫 번째 턴이겠죠. 이렇게 넣었을 때는 이렇게 응답을 해야 된다와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는 이렇게 넣었을 때는 이렇게 응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응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시스턴트 응답 하나하나를 레이블로 삼도록 전처리를 해주는 게 extract examples라는 함수예요. 지금 하나의 테스트 데이터도 8개의 테스트 데이터로 바뀌었죠. 이렇게 하나하나의 턴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은 테스트 데이터의 양이 훨씬 많아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 기존 테스트 데이터는 77개였으나 이렇게 어시스턴트 턴 하나하나마다 레이블을 따버렸더니 얘가 데이터 하나하나마다 투체데멜하고 extract examples 했더니 데이터가 계속 분리가 되겠죠. 그랬더니 77개의 테스트 데이터가
655개의 테스트 데이터로 굉장히 테스트 데이터가 풍부해졌어요. 테스트 데이터가 풍부해졌고 저희는 이제 655개의 테스트 데이터로 저희 이제 모델을 호출을 해볼 수 있게 된 거죠. 테스트 데이터가 이제 굉장히 많아졌다. 굉장히 많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만들어진 테스트 데이터를 뭐 예를 들어 10번 임의로 10번 데이터 출력해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여기까지 진행됐을 때 여기까지 진행됐을 때 어시스턴트 응답은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파인 튜닝 모델을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파인 튜닝 모델을 테스트 해볼 건데 오토페프트 모델 폴 캐주얼 LM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로라 학습을 다 하고 나서 체크 포인트까지 있는 그러니까 로라 모델의 경로를 갖고 와서 이 오토페프트 모델 폴 캐주얼 LM 프롬 프리스트레인드에다 여기 넣으면은 그냥 저 로라가 기본 모델에 융합이 된 상태로 그냥 모델을 불러와 줘요. 머지가 된 상태로 모델을 불러와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로 저희가 모델을 불러와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테스트를 해봤는데 일단은 여기 파이프라고 하는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이 오토페프트 모델로 갖고 온 걸로 그냥 모델 호출을 자동화해주는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모델 호출을 자동화해주는 거예요. 모델 호출 함수 역할을 해주는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파이프 객체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 파이프 객체에다가 종료 토큰을 알려줘야죠. 여기서 멈춰야 된다라는 걸 종료 토큰을 여기에다 지정을 해줘가지고 그리고 두 샘플은 이제 랜덤성을 없애고 그냥 모델이 판단하기에 가장 확률이 높은 토큰들만 선택해서 응답하도록 랜덤성을 없앤다는 거죠. 템퍼레처를 0으로 하는 효과입니다. 이렇게 해서 파이프라인 객체를 만들어 가지고 모델의 응답을 받는 함수인 테스트 인퍼런스라는 함수를 만들어 봤고요. 임의로 70번에서 75번의 테스트 데이터를 넣었을 때의 응답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유저의 입력이 이러이러했을 때 레이블은 이건데 실제 학습 모델은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는 일치한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샘플에 대해서는 레이블은 이러이러했는데 실제로 학습 모델 응답도 이러이러했대요. 똑같네요. 똑같고 그리고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보면은 실제 레이블은 이건데 학습 모델은 이렇게 말했다네요. 이런 말을 말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 레이블은 이건데 실제로 학습 모델 이렇게 응답했대요. 거의 비슷하게 응답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다섯 번째 실제 모델 응답은 이러했는데 실제 레이블은 이러한데 모델 응답은 이렇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파인 튜닝 모델은 뭐 어느 정도 동작하는 것 같아요. 5개밖에 안 보긴 했지만 이번에 기본 모델로 한번 호출해봤어요. 기본 모델은 오토 모델 폴 캐주얼 LM으로 불러서 파이프라인 객체 똑같이 만들어서 호출하면 되는데 이번에 첫 번째 데이터 볼까요? 그랬더니 네, 이거는 이제 리무브 프롬 카트 함수를 호출했을 때네요. 그래서 레이블은 이건데 기본 모델도 이렇게 말했고 레이블은 함수를 호출했는데 기본 모델은 함수를 호출하지 않고 주문 취소가 가능합니다라고 임의로 답변해버렸네요. 이러면 틀린 거죠. 이러면 틀린 거고. 그 다음에 레이블은 이렇게 답변했는데 기본 모델은 이렇게 답변했고 레이블은 이렇게 답변했는데 이제 기본 모델은 이렇게 답변했네요. 그리고 레이블은 그런데 기본 모델 이렇게 답변했네요. 그래서 기본 모델도 뭐 아예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학습 모델과는 달리 레이블에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차이가 있는 거는 저희가 좀 확인을 했고 그러면 지금 학습 현황을 잠깐 확인하러 가봅시다. 실제 평가는 더 자세히 할 거예요. 평가는 더 자세히 해볼 거고 이거는 그냥 간단히 호출만 해본 거고요. 그러면 실제 위로 올라가가지고 네, 학습이 거의 다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234까지 아직 가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여기 디렉토리 가보면은 이제 학습 모델들이 50단위로 저장되고 있죠. 왜냐면 아까 세이브 스텝이 50이었기 때문에 SFT 컴피거에서 저장되고 있고 그러면은 저희가 이거 234가 되면은 F코 3이 다 돌면은 체크포인트 234가 여기에 생기게 될 예정이고 그 234로 모델을 호출을 한 게 바로 이거 있죠. 바로 이거 있습니다. 바로 이걸로 이제 호출을 해본 거였습니다. 그래서 학습이 다 되면은 저렇게 체크포인트 234 가지고 준비한 테스트 데이터로 이제 모델 테스트 데이터 넣어가지고 모델 호출 결과를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학습 모델과 기본 모델을 좀 비교를 해봤고요. 저희가 이어서 실습을 진행을 해볼 건데, 우선은 네, 이거 234가 저장된 거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네, 234가 된 것 같고 학습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학습이 끝난 것 같고 보시면은 네, 체크포인트 234가 생겼네요. 학습은 끝난 것 같고요.